이번 시간에 다룰 출제 테마는 우리 민법의 첫 번째 나무 총칙의 왼쪽에 보면은 우리 네 번째 잔가지 테마인 대리의 이제 마지막 편이죠. 바로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은 우리 한 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0번째네요, 벌써. 자, 무권 대리는 특 A급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는 테마라는 것이죠. 앞에 우리 의사표시에서는 특히 이제 통정어휘가 중요하죠. 여기 대리편에서 바로 무권 대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뭐예요? 그렇죠. 문제가 많은 게 바로 무권 대리죠. 그렇기 때문에 잘 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적으로 살펴보면은 무권 대리 행위라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그 법률 효과는 무효예요.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불확정적이다. 다른 말로는 유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권 대리인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이 상대방을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외적으로는 연계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추인. 이 추인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언제요? 그렇죠. 우리 51번 출제 테마 법률 사실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해가지고 그때 추인 배웠을 것 같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확실히 배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248페이지 떡하니 가보면은 누군가가 뭐 밑줄도 단독행위 있는 없는 애 상대가 있는 애 보니까 요 추인이라는 게 있죠. 그때 나왔었고요. 그 추인하고 이제 연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불확정적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흘러갈 수 있다. 어디로? 유효로. 확정적 유효로 흘러갈 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추인이라는 법률행위죠. 그리고 불확정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무효, 확정적 무효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추인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인하고 추인 거절하고 연계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상속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하고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 요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 관계를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편은 조문이 우리 130조, 289페이지, 우리 130조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이제 291페이지, 136조까지 진행이 되죠. 자,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조문이 글로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뭐 하겠지만은 그러나 기왕이면 뭘로? 그렇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딱 그려놓은 것이 바로 289페이지 첫 번째 그림 무권 대리 쌍면 관계입니다. 세 가지 면의 관계죠. 결국 핵심은 뭐다? 그렇죠.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무권 대리 행위라는 법률 행위죠. 이것을 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딱 구별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봅시다. 우리 본인은 말이죠. 본인은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 두 개의 칼자루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추인권은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이라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확실하게 확정적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칼자루가 본인에게 있구나.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는 결국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리에 관련된 조문들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칼자루가 있느냐? 요거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권, 철회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고권은 상대방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그러나 이 철회권은 선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를 하게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또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책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무권 대리인 너가 책임져라 라고. 그러려면은 상대방이 선이면 좋지 않고 and 무과실까지 해요. 마치 표현 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상대방의 요건처럼 굉장히 까다롭죠. 선이 and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서라 불문인지 선의인지 선이 and 무과실인지 요거를 또 구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무권 대리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죠. 만약에 갑의 추인을 얻지를 못해, 그러면은, 선의 and 무과실한 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병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을은 뭐예요? 책임진다는 건 능력이 있는 거죠. 행위 능력자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없다면 옛날에 이제 행위 무능력자라죠. 지금은 이제 행위 제한 능력자 이랍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의 and 무과실한 상대방보다도 우리 법은 이 제한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훨씬 보호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약자를 훨씬 더 보호하고 있다는 어떤 그림을 또 캐치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상서 연계된 경우죠. 그래서 두 가지 상서. 그래서 첫 번째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 그런 경우에 우리 이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단독 상속의 경우에 추인 거절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요걸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자,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그런 경우는 본인이니까 당연히 애초에 본인대로 추인권, 추인 거절권 다 있는 거죠. 추인 거절권이. 그렇지만은 다 피상속인 요 망자를 갖다가 우리 사망하신 요 무권 대리인 요 양반을 갖다가 우리가 피상속인 이렇게 되죠. 요 양반의 이자는 이제 상속인이라는 것이고, 요 돌아가신 양반의 채무가 있죠. 요거 뭐 손해배상 책임 요거 또 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니 해도 뭐예요? 그렇죠. 사례를 통해서, 물론 이것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무권 대리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볼까요? 자, 봅시다. 자, 무권 대리입니다. 자, 갑이 본인이 엑스토지 소유자인데, 엉뚱한 을이 말이죠. 자기가 이 상대방 병한테 내가 갑의 대리인이야.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의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게 무효죠. 아무리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확정적, 유동적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병역의 칼자루가 이제 최고권이죠. 최고를 할 수가 있어요. 최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갑이 뭐예요? 추인할지 말지 결정을.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 매매의 법률 효과는 불확정적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유효로 되죠. 그래서 또 소급적으로, 그래서 유효, 확정적, 소급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추인을 얻지 못하면 말이죠. 최고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 기간 내에 이게 추인을 하지 않아. 그럼 또 그것도 추인 거절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돼. 추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 확정적으로 추인을 거절하면은, 자, 그렇게 또 된다라는 거. 요 불확정적이 확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바뀌는지 안다. 이것도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병은 병나죠. 병나면 안 되겠죠. 이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행해라. 또는 손해배상 청구해라. 손해배상 책임져라. 라고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무권 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구별해야 되죠.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우리 상속하고 연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속. 자, 그래서 이 을이 말이죠. 보니까 이 갑의 상속인,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했어요. 기쁜지 슬픈지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자, 이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됩니까? 병은 정하고 매매계약을 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를 딱 지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 을이 이 정에게 이거 갑자기 이 토지가 폭등한 거예요. 지하철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1억이었는데 10억으로 뛴 거야.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응?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져올 수 없을까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거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신의치기다. 신의치기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자, 무권 대리 행위라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효과고 또 이 관련자 간의 법률 관계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없고 어떤 책임이 있고 없고 그거를 딱딱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출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기출 292페이지 딱 보니까 이 무권대리는 거의 사례 문제로 도배를 했죠. 도배. 역시 29회 때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30회 때 반드시 나온다. 뭐가? 무권대리 사례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